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비자 관련 내용입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서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각 지역의 산업 그리고 인구는 이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외국 인력을 체류시키고 정주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이 지역의 특수한 요구에 맞춰서 전개해 나가기 위한 정책,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무엇인지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이렇게 할 때 이 지역 특화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뭔가 지역에 맞춰서 아주 섬세한 정책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네. 이 비자 제도,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지역사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최근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MOU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각국의 어떤 내용들을 맞춰가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비자 제도하고 이제 달리 특화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네, 지역 특화형 비자란 법무부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거주 비자, 재외 동포 비자를 미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요건이 있고 지역 특화 요건이 있고 의무 거주 또는 취업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미리 발급한다는 그러한 특성도 있습니다. 선발급한다. 네, 예. 해당 제도는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사회 단체와 지역자치단체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역 특화형 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또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해서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목적이 잘 실현된다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 제도의 이상적인 취지가 다 달성되면 뭐 얼마나 좋겠냐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앞서 이제 F2, F4 이렇게 두 비자를 이제 미리 발급해 주는 제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주 비자하고 재외동포 비자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어떤 경우에 발급이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것이고 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지역 우수 인재 거주 비자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먼저 토픽 3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경력,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 이력 등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 또 소득이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이거나 예. 학력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때 국민 총소득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833만 원 정도입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취업, 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됩니다. 예. 또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우수 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이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럼 두 번째 동포가족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뭐 동포가족 비자, 재외동포 비자는 좀 알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두 번째 동포가족에 대한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예.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재외동포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선 변경, 그리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 생계 유지 능력 요건 완화를 해주는 것인데요. 네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네. 제도의 이제 제목을 들어보면 이 지역 인구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런 면에서 좀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염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 구조, 그리고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또 법무부가 이를 심사해서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에서 수개월째 모집 정원의 20% 정도밖에 모집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는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의 모집 인원을 50%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학력, 소득, 거주지 등 모집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네. 즉 다수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모집 기준의 엄격함 등을 원인으로 해서 모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는 지역도 있는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자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한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도시 인구 감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해당 비자 제도와 별개로 농촌 지역 특화형 농업 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초고령화 현상을 해서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인구 감소 타격이 뭐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자, 그러니까 해당되는 포인트를 그곳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인데요. 네. 당장 생산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 우수 인재 조건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학사학위까지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 즉 농촌의 수요와는 다소 맞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네네. 실제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91%, 예. 그리고 축산 농가는 44.2%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 인재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방거주 외국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